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최근에 FOMC 이후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고점 이중 천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뭐 제대로 나온 건 아니고 하락을 제한하는 수준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밀린 거고, 최근에 반등이 강력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쉴 구간에서 좀 쉬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증시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생각하실 거면은, 기존에 이 반등 나왔던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서 요 정도 조정을 받은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660부터 시작해서 34,700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이러면은 1,05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죠. 1,000포인트 넘게 올랐으면 쉴만하죠. 그래서 뭐 찔끔 내려온 거니까. 보세요. 높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쵸? 이만큼 올라왔는데 쉰 거는 요 정도 쉰 거죠. 그럼 뭐예요? 한 30포인트, 40포인트도 안 되죠. 쉰 게. 3분의 1 정도 쉰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그러면 약했는데 왜 조정받느냐? 조정은 똑같이 받죠. 그냥 약한 것 뿐이죠.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아직 그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관련주들 주가가 좀 밀린 것도 크게 시총상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쳤고, 뭐 이래저래 해서 성장주들이 올해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호재가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는 기술주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뭐 미국하고 똑같이 쉬고 있죠. 그래도 나름 견조한 상태로 쉬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천장 모양으로 단기 고점 만들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도 2300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최소한의 것 정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이제 21선 정도 올라타야 될 텐데, 이 구간에서 21선을 올라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121선까지 같이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같이 넘어가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넘어갈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을 한번 보면은,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6조 원 코스피 매수해 놓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6조 원 매수하고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금융 투자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융 투자에서 좀 강력한 모습, 그리고 사모펀드랑 뭐 이 보험, 뭐 그리고 투신에도 오늘 좀 들어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연기금만 수급이 없어요. 연기금은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 썩 그렇게 연기금이 당분간은 우호적일 이유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하려면 연기금이 들어와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연기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살릴 생각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은 맨날 뭐 외국인 갖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는 지금처럼 6조 원 매수해놓고 선물 조절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우위로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건 여러분들 이제 체크하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6조죠. 6조 원 넘었다가 살짝 줄였다가 다시 6조 원 가까이, 5조 9천억이니까 6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도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만계약 정도 매수했죠. 이 정도는 또 하루 이틀이면 또 줄일 수 있는 구간이라 지금 그런 반등을 노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반등 나와서 이제 21선하고 120선 구간, 그러면은 2370포인트 전후가 되겠네요.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뭐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 구간에 도달했을 때 선물을 뭐 대량 매도를 하면서 줄인다 그러면은
반등 나오고 이중바닥 정도 이렇게 혹은 다중바닥 정도 그릴 가능성이 높고 21선원 120선 돌파 시도 나오는데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오면서 2550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도전하면 내년 상반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도 내일 배당 나면 이렇게 배당락이 살짝 나왔다가 뭐 다시 한번 들어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수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코스닥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 뭐 나스닥 못지않게 코스닥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700포인트는 한 번씩 흔들어도 700포인트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700포인트는 유지를 해주는 구간 정도, 이 정도는 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약세 구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밴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만 좀 이겨내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730포인트 회복이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730포인트만 회복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이런 쪽, 뭐 IT 쪽, 뭐 지금 거래대금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라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자금이 삼성전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게 뭐 1차 반등은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45만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구간 다시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될 것 같아요. 40만원대가 이 올해 이 정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40만원대에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50만원 이하 40만원대는 앞으로는 영영 못 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물론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제 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뭐 무너지고 뭐 제2의 대공황이 나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 LG에너지솔루션 40만 원대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돼서 넘어가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은 40만 원대를 보는 것보다 100만 원대를 보는 게 더 먼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100만 원대도 당장은 아니겠죠. 2배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한참 뒤 일이 되더라도 40만 원대보다는 위쪽 방향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IRA의 최대 수혜주가 된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이런 쪽 뭐 상한가도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나왔죠.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자, 8일부터 입국 후에 시설 격리 그리고 PCR 검사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쪽 좋았고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리오프닝 관련들 전체적으로 신라 호텔도 좋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저항 구간을 또 예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들 지금 뭐 양호하게 볼 수 있고 뭐 연우나 이런 화장품 용기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좋았었죠. 자,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정권은 북한이 뭔가 대응을 하면은 맞불 작전을 많이 놓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뭐 네온테크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UAM 관련주, 드론 관련주 이쪽이 한 차례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주들 이쪽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21선을 살포시 넘어가서 걸쳐놓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뭐 이런 쪽이 그래도 흐름이 오늘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다. 드론 관련주, 방산주, 우주항공테마주 이쪽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죠.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지러운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생기고 어반 리튬도 생기고 이름에다 리튬 붙여놓는 회사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자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요 구간에서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리튬 호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최근에 보면은 연속적으로 음봉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맞물리면서 올라가지는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금양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래나노텍이 지수 급락하는 가운데도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 차례 올라가고 휴식 구간, 그럼 이런 종목들 쉴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리튬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IRA 때문에 이제 리튬을 확보하는 이 리튬 수산화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런 확보하는 기술력 쪽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고 해당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려면 지금 현재 반도체주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동차 완성자 쪽이 IRA 피해주로 해서 밑으로 바닥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를 비롯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또 대장이 될 수 있고 방산주가 또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런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충분히 수익을 취했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모두 다 받았죠. 그러면 내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조선주의 조선 기자재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미래산업 쪽 이제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있죠. 제가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CS 쪽은 이제 UAM 우주항공 해당 관련주, 그러면 오늘 드론 관련주 움직이는 것도 이제 전초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XR기기 쪽 여전히 뭐 나무가 같은 경우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였고, 선익 시스템도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고,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 XR기기 관련주 종목들 잘 움직이고, 그러면은 가상현실 쪽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맥스트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슬쩍 이제 고개를 드는데 거래대금이 아직 좀 부족하죠. 거래량 대거래대금이 여기서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워낙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느는 이런 양봉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폭발적으로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번 CES의 뭐 핵심 섹터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쪽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뭐 이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선반영들이 대부분 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좋은 뭐 지난번에 뭐 사노피 같은 경우도 라이선스 하우스 계약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먼저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정도. 뭐 왜냐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뽑기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HLB 같은 경우가 이제 대주주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나왔고, 그리고 유상자도 이제 해결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이 NDA 신청 기대감이 있죠. 헝로이 제약이 BLA 신청하고 HLB가 이제 NDA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리보세라니 위암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용법이었고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에 임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을 못했죠. 그런데 간암 치료제는 다르다. 마의 20개월을 돌파해서 22개월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선양낭성환 같은 경우도 80%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완전 간해가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상 2상을 마친 선양낭성환, 미국에 아직 치료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 2상을 마치고도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허가 신청을 뭐가 먼저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암이 먼저냐 아니면은 선양낭성암이 먼저냐,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내년에는 충분히 둘 다 기대감이 있다. 뭐가 먼저냐 차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 그러면 항소제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암 치료제를 먼저 신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은 충분히 뭐 기대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바닥이니까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추세 좋게 흐르다가 쉬고 있는데 이런 쪽 좋고, 그래서 올해 어려웠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선별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굳이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이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CES랑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연말 연초에 뭐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일부 정리를 해서 CES든 JP모건 컨퍼런스든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정책이 발표되겠죠. 이제 2023년에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겠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에요. 당연히 친환경 쪽 나올 거고 UAM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쪽이 나올 거예요. 방산 쪽 나올 거고 원전 나올 거고 10개 조항 해가지고 항상 올해는 이 10가지를 목표로 한다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월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섹터들 나올 테니까 해당 부분들 그리고 각 기업들 한 해의 전략도 이제 연초되면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 기업들의 핵심 전략들 같은 경우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좀 추천해 주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